오늘은 왜 우리가 재테크를 안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물가랑 인플레이션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 분명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 왜 점점 돈이 부족한 느낌이지? 예전보다 더 아껴 쓰는데 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더 불안하지? 이유는 단순해. 내 돈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야. 이때 꼭 알아야 하는 말이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주 쉽게 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예를 들어 작년에는 1,000원으로 사탕 5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3개밖에 못 사. 1,000원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그런데 1,000원의 힘이 약해진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즉, 인플레이션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약해지는 거야. 여기서 물가와 인플레이션 차이도 같이 정리해 볼게. 물가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야. 밥과 커피가 월세, 교통비, 전기세 이런 게 다 물가야. 인플레이션은 그 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현상이야. 쉽게 말하면 물가는 가격표고 인플레이션은 그 가격표가 올라가는 흐름이야. 그럼 왜 물가는 오를까? 첫 번째는 만드는 비용이 오르기 때문이야. 빵집을 예로 들어볼게.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퍼터 가격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직원 월급도 오르면 빵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 사장님도 남는 게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 물건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더 비싸져도 사는 사람이 생겨. 집값, 인기 상품, 공연 티켓, 중고거래 이런 데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이야. 세 번째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도 물가가 오를 수 있어. 돈은 많아졌는데 물건 수가 그대로면 같은 물건을 두고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돼.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 쉬워져. 즉, 물가는 한 가지 이유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재료비, 인건비, 수요, 돈의 양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물가가 오르면 우리 삶엔 어떤 일이 생길까? 가장 먼저 생활이 빡빡해져. 월급은 조금 올라도 밥값, 교통비, 공과금, 월세가 더 빨리 오르면 실제로는 더 힘들어져. 예를 들어 월급이 10만 원 올랐어도 생활비가 그보다 더 많이 늘면 오히려 체감은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도 삶이 나아진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두 번째는 저축만으로는 점점 부족해질 수 있어. 이 말은 저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야. 저축은 꼭 필요해. 비상금도 있어야 하고 당장 써야 하는 돈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돈을 그냥 가만히만 두는 거야. 물가가 계속 오르면 가만히 있는 돈의 힘은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 즉,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재테크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재테크를 너무 무섭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재테크는 무조건 주식해서 한 방 벌자는 게 아니야. 진짜 재테크는 내 돈의 힘이 물가 때문에 너무 약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야. 즉, 재테크는 공격보다 방어에 더 가까워. 이게 핵심이야.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벌려고 하는 걸로 생각해. 그런데 오히려 반대야. 평범한 사람일수록 재테크 개념이 더 필요해. 왜냐면 평범한 사람은 현금과 월급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월급은 천천히 오르고 지출은 바로 오르기 쉬워.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재테크는 특별한 사람의 취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돈의 힘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기본 기술이야. 그럼 재테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미래 목표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전세금 모으기, 결혼 자금 모으기, 차 사기, 내 집 마련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나 전세금이나 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릴 수 있어. 그러면 분명 열심히 했는데 도착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야. 또 불안도 커져. 예전에는 이 정도 돈이면 괜찮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이걸로 될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 왜냐면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내 미래를 덜 흔들리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해. 그럼 재테크는 무조건 투자부터 해야 할까? 그건 아니야. 재테크의 시작은 무조건 투자 앱 설치가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것부터야.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아는 것,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보는 것, 비상금을 먼저 만드는 것, 쓸데없이 새는 돈을 줄이는 것, 저축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공부하는 것. 이게 진짜 재테크의 시작이야. 즉, 재테크는
특정 상품을 사는 행동 하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전체라고 보면 돼.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야.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에도 분명한 결과가 있어. 이건 진짜 중요해. 채테크는 무조건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준비야.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비처럼 계속 내리는데 채테크는 그 비를 막아주는 우산 같은 거야. 비를 완전히 멈추게 하진 못해도 적어도 덜 적게 해줘. 그럼 현금은 필요 없는 걸까? 절대 아니야. 현금은 꼭 필요해. 비상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가까운 미래에 쓸 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하니까. 중요한 건 모든 돈을 한 곳에만 두지 않는 거야. 전부 소비로 흘려보내는 것도 위험하고 전부 현금으로만 묶어두는 것도 위험하고 전부 한 가지 투자에 넣는 것도 위험해. 핵심은 균형이야.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채테크는 하루 만에 인생 바꾸는 기술이 아니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잘 관리하면 시간이 힘이 돼. 반대로 계속 미루면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 물가 편이 돼버려. 인플레이션도 시간이 쌓일수록 무서워지고 복리도 시간이 쌓일수록 강해져. 결국 시간을 누구 편으로 만들지의 문제야. 그리고 절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해. 절약은 정말 중요해. 돈 새는 구멍을 막아주니까.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세상에서는 구멍만 막는다고 끝나지 않아. 돈의 힘이 약해지는 속도까지 같이 봐야 해. 즉, 절약과 채테크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감이 올 거야. 왜 채테크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 돈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물가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채테크는 욕심이 아니라 대비야. 과시가 아니라 방어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야. 오늘 내용 아주 짧게 다시 정리해볼게. 인플레이션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야. 물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드는 가격표야. 그 가격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면 숫자는 그대로여도 그 돈의 힘은 약해질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채테크를 안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야. 다시 말하면 채테크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이라기보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이 가만히 녹아내리지 않게 지키는 과정이야. 이것만 이해해도 이미 채테크의 첫걸음은 시작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계속 유익한 채테크 정보 얻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자. 지금까지 채테크 유치원이었어.